토론과 논쟁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니까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의 필수 쟁점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알아야 될 개념이 두 가지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사실 논제. 그러니까 논제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논제의 종류 이렇게 해야 되네요. 사실 논제가 있고, 가치 논제가 있고, 정책 논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논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실 논제, 상벌점 제도는 뭐뭐이다. 이게 사실 논제예요. 상벌점 제도는 뭐뭐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이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따질 게 없겠죠. 뭐가 있을까? 사실 논제.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다. 이런 거.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토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맞을까요, 아닐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뭐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아무튼 어쨌든 이런 게 사실 논제입니다. 그다음에 가치 논제. 가치 논제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아까 했던 거 상벌점 제도. 상벌점 제도는 뭐뭐 하기에 옳은 제도이냐? 가치가 있느냐? 옳은가? 이겁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옳다? 옳지 않다. 이게 나눠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 논제는 이 가치 논제랑 정책 논제를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한데, 정책 논제는 이게 정책이면 됩니다. 간단해요. 정책.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서면 뭐 어떤 규칙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어떤 제도를, 규칙, 법률을 시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벌점 제도는 옳은 제도인가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가치 논제인데, 상벌점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가 이러면 정책 논제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제도 시행, 규칙 시행, 법률 시행, 이거랑 관련된 거는 다 정책 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정책 논제예요.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 그리고 필수 쟁점. 자, 이게 많은 분들이 쟁점을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상벌점 제도는 옳은 제도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나오겠죠? 옳은 제도다, 옳지 않은 제도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찬성, 반대. 근데 그게 쟁점이 아니에요. 상벌점 제도가 옳은 제도인가가 쟁점이 아니라, 쟁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에 대한 어떤 이유에 대한 싸움, 논쟁이 있을 때 그 이유가 쟁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벌점 제도는 옳은 제도인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반대하는 사람이 상벌점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친구들을 선의로 도와주지 않고 상벌점 제도에 따라서만 도와주게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펴면서 상벌점 제도를 반대한다. 자, 이런 주장을 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근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상벌점 제도에만 얽매이게 된다. 뭐 이런 거죠. 스스로 상벌점이 아니면 도와주지 않을 거다. 예? 근데 이제 찬성하는 애들은 상벌점 제도 때문에 도와주다 버릇하면 이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쟁점은 뭐죠? 쟁점은 상벌점 제도가 있으면 그 상벌점 제도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람을 돕게 되느냐, 돕지 않게 되느냐, 요런 게 쟁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근거에 대한 논쟁. 이해되시나요? 근거에 대한 논쟁을 쟁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논제 자체에 대해서 이걸 쟁점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수행평가 같은 거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좀 봐달라고 하는 경우, 제가 이제 봐주면 이 쟁점을 잘못 잡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좀 다르다는 거. 쟁점을 요렇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할 수 있다.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토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토론 과정을 보면서 한번 이 활동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뭐 요건 됐고요. 넘어갑니다. 자, 토론과 논증이라는 글이 일단 토론과 논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토론에서 하는 말하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토론 발언에는 입론과 반론이 있다. 중요하죠. 입론과 반론이 있는데 입론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말하기. 이게 입론입니다. 반론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말하기.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결국은 주장이에요. 둘 다 주장인데 입론은 내가 하는 주장인 거고 반론은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나의 주장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 다 논증은 논증.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박한다면 그건 반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입론과 반론의 내용이 겹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토론 유형에 따라 입론 단계에서 교차 신문을 하기도 하는데 자, 교차 신문이 뭐냐? 상대방의 이 입론 내용을 따져 묻는 말하기예요. 이건 뭐냐면 뭐랄까 안 좋게 말하면 이제 꼬투리 잡는 건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교차 신문이에요. 그래서 입론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입론을 하고 나서 상대방의 논리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뭐 그렇기는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나의 그 공격이 성공한 거죠. 네,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제대로 짚었으니까. 그게 교차 신문입니다. 자, 이게 나오네요. 오른쪽에 사실론제, 가치론제, 정책론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입론, 반론, 교차 신문을 설명했죠. 그 다음에 논제와 쟁점이란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토론의 주제를 논제라고 하고요. 논제는 사실론제, 가치론제, 정책론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사실론제는 사실의 진위를 다투는 논제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인가? 뭐 그런 거죠. 독도는 한국 땅인가? 독도는 일본 땅인가? 그럼 이제 논제를 정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인가? 라고 논제를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로 나눠서 싸우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쪽발이 형들은 아니라고 하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맞는다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 논제는 가치관의 차이를 따지는 논제이다.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는가, 가치 있는 행위인가, 가치 있는 대상인가, 아무튼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이제 따지는 것이고, 정책 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규칙, 그 다음에 법률 이런 것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이것을 시행할 것인가, 시행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걸 따지는 것이 정책 논제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쟁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쟁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쟁점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다투는 내용.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좀 더 애매하죠. 논제를 가지고도 다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제와 쟁점이 헷갈리죠. 정의를 이따위로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쟁점과 관련한 논의가 논쟁의 핵심이 된다. 쟁점 가운데 반드시 다뤄야 하는 쟁점을 필수 쟁점이라고 한다. 이 필수 쟁점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수 쟁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시오라고 이제 그 토론하기 전에 미리 알립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 효과와 이익 등이 주요한 필수 쟁점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정책 논제예요. 근데 그러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이거가 있다라고
반대 입장에서 이제 제시를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산림이 파괴된다. 사람들이 쓰레기 버려서 환경이 파괴된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반대 측에서 제시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점이죠, 문제점. 그러면 찬성 측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니네가 얘기한 문제점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 또는 이렇게 하면 그 문제점이 안 일어나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일어날 거냐, 일어나지 않을 거냐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일어날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반대 측이 더 힘을 받을 것이고, 일어나지 않는다가 더 설득력이 있다면 찬성 측이 더 힘을 받겠죠. 이해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근거와 관련된 논쟁점, 그걸 쟁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제하고 쟁점은 다르다는 거, 요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필수 쟁점은 이제 미리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다면 그 쟁점에 대해서는 토론자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논증은 어떻게 구성할까? 토론에서는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말해야 한다. 논증을 구성할 때에는 쟁점에 관한 주장이 명확해야 하고 주장의 이유와 근거가 타당해야 한다. 이유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고 근거가 어떻게 주장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는 객관적 사실 정보를 가리키는데 근거와 이유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뭐 당연한 소리인데 일단 근거는 객관적 사실 정보가 근거입니다. 요거 중요해요. 근거는 객관적 사실 정보만 근거라고 해요. 이게 책마다 좀 다른데 이 천재박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이유와 근거를 구별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보통 그냥 주장 근거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근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걸 나눠놨습니다. 주장, 이유, 근거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근거는 객관적 사실 정보만 근거라고 한다는 거. 이유는 이 근거로 인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유가 되겠죠. 여기 보면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매연이 대기 오염에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하니 자동차 요율제를 시행하면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 요율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쟁점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 쟁점은 자동차 매연이 대기 오염에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맞는가? 보고서가 맞는가?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긴 하죠. 근데 아무튼 일반적인 그 토론이라면 이런 게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자동차 요율제가 과연 그러면 시행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라는 쟁점을 이제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거, 이유와 관련한 논쟁, 그게 이제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유는 주장을 정당화하고 근거가 어떻게 주장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유와 근거의 개념,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유가 뭐고 근거가 뭔지를 따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근거는 객관적 사실 정보, 이유는 근거와 주장을 연결해주는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라고 보면 되고, 주장은 뭐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 당연한 소리고요. 그 다음, 자, 반대 신문식 토론,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토론의 유형이고요. 이 반대 신문식 토론의 순서를 보통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를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외워두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외워두시는 게. 반대 신문식 토론은 어떤 논제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교차 신문을 통해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르는 토론이다. 그래서 교차 신문이 들어간다는 거, 요게 특징이 되겠고요. 이 토론은 입론, 반론, 편결의 순으로 진행된다. 교차 신문은 입론 단계에서 행해집니다. 자, 이런 거 선택지에서 이런 거 입론 단계가 아니라 요거 반론 단계 이렇게 바꿔가지고 선택지 나올 수 있겠죠. 교차 신문은 반론 단계에서 행해진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입론 단계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바로 앞차례에 상대측 토론자가 입론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자, 보시면 아까도 했지만 교차 신문이 뭐다? 바로 앞차례에 상대측 토론자가 입론한 내용에 대해서 그 논리적 허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왜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자꾸 물어봐요. 논리적 허점을 공격하는 거다. 이게
교차신문입니다. 교차신문. 편결은 배심원들이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구경꾼들이에요. 예, 구경꾼들. 그래서 토론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얘네가 좀 더 논리적이어서 얘네가 승리.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배심원들. 그 다음 보시면 이명 대 이명으로 반대신문 토론할 때 진행 순서. 자, 처음에 얘가 입론을 합니다. 그러면 2반대자가 교차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 입론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 거점 공격하고, 그 다음에 반대측 1반대자 얘가 입론을 하면 이 사람이 이제 교차신문을 하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보통 2대2로 나와요. 보통 시험에서도 2대2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1찬성자가 입론하면 2반대자가 교차하고, 그 다음에 1반대자가 입론하면 1찬성자가 교차하고. 그래서 보통 보면 다 한 번씩 입론, 반론, 교차신문을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번씩.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배심원의 편결이 마지막에 편결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보시면 다음은 학생들이 한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의 일부로 반대신문식 토론에서 양측의 첫 번째 입론과 그것의 교차신문까지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이 토론에서 잘한 점과 잘하지 못한 점을 따져보며 각 토론자가 필수 쟁점별로 어떻게 논증을 구성하여 말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읽어보자. 그러니까 여기 다 있어요. 보시면 다 있습니다. 잘한 점과 잘하지 못한 점을 따져보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한테 편결을 해보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쟁점별로 논증 구성을 제대로 했는지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어떤 필수 쟁점에 있고 어떤 논증을 구성했는지를 주목해서 읽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하는가? 그럼 이제 금지해야 한다? 금지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논제가 되겠죠. 봅시다. 토론의 시작, 사회자. 자, 사회자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도 가끔 나와요. 일단 논제를 알립니다. 네, 논제를 알리고요. 그 다음에 먼저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입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진행. 논제 알리기.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정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그래서 토론을 진행하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를 얘가 지정한다는 거. 아, 물론 이제 일반대적인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순서대로 이렇게 발언권을 제시해 주는 거죠. 토론을 진행합니다. 자, 입론. 찬성 측 첫 번째 사람이죠. 전 세계에서 연간 1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인간을 위한 동물 실험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황 제시. 상황입니다. 상황. 여기에서 동물 실험이란 새로운 약품이나 치료법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학적 실험을 말합니다. 자, 동물 실험의 정의를 제시했죠. 동물 실험의 정의 설명했습니다. 이 동물 실험은 인간에 의해 많은 동물이 희생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제시했죠. 인간과 동물은 모두 생명을 가진 존재이며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찬성 측 입장이 되겠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다. 라는 주장. 이유는 뭐냐면, 왜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냐면, 실험 과정에서 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는 거죠. 동물 실험에서는 실험 동물의 먹이와 물의 공급을 제한하여 특정 사료만을 먹게 하거나 실험 동물을 묶어놓고 피부에 상처를 입힌 뒤 그 치유 과정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미국 농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에 9만 7천여 마리의 동물이 실험 과정에서 마취제나 진통제 투여 없이 실험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근거죠? 근거. 객관적 자료. 밑에 나오죠? 근거. 이 같은 사실은 동물 실험이 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물 실험은 수많은 동물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자, 요거 이제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나왔었죠? 예, 그 얘기예요. 특정 약물을 개발할 때 실험 약물의 투여 농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동물이 사망에 이르는 용량을 알아내는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거나 목배를 빠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험 동물의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렇게 희생되는 실험 동물의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근거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동물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가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두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 구체적 수치의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다. 이 객관적 자료가 근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또한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검증받은 약이지만 이를 사용한 다수의 사람이 약물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유. 이건 지금 객관적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이유에 불과하고 객관적 근거가 나오면 이제 근거가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1950년대 신경안정제로 개발된 탈리도마이드는 동물 실험을 통과했지만 그 약을 복용한 많은 임신부가 기형아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사례가 되겠죠.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어요. 미국의 미음사에서 개발했던 유명한 관절염 치료 역시 동물 실험에서는 안전하다고 판명되었으나 그 약을 복용하고 무려 27,000여 명이 급성 심장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역시 사례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수의학자가 쓴 탐욕과 오만의 동물 실험이라는 책에 따르면 동물 실험에서는 문제가 없던 약물이지만 그 약물의 거부 반응으로 사망한 사람이 1994년 미국에서만 10만 6천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책의 내용이죠. 책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책의 내용을 인용했다. 객관적 수치가 제시되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어떻다고요? 다수의 사람이 약물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라는 이유를 주장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유가 이 근거들을 주장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이 약물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는다. 이거 봐라. 이렇게 세 가지의 근거를 제시했고 그러므로 어쩐다고요?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물 실험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금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약의 부작용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까닭은 동물의 생물학적 구조가 인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논증입니다. 여러분, 이 논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장과, 주장이 있죠? 그리고 이유, 그리고 근거, 그리고 주장과 이유와 근거. 그러니까 이 하나가 논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나, 세트가 주장, 이유, 근거. 이 세트를 논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논증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도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를 배양해서 실험하는 생체박 실험이 있고요. 자, 이제 해결책을 제시했죠. 인체를 대상으로 최소 용량만을 투여하여 인체 내의 약물 활동을 측정하는 실험도 있습니다. 또 인체 피부세포를 배양하여 만든 인공 피부를 사용하는 피부 질환 실험, 컴퓨터 모의 실험을 이용한 독성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체 실험을 상용화하는 데에는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험 동물의 막대한 구입비와 유지비를 줄일 수 있고 동물 실험이 안고 있는 윤리 문제도 피할 수 있어 그 이익이 훨씬 큽니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물 실험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과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교차신문. 이 교차신문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찬성 1에 논리적 허점을 공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논리적 허점을 공격하는가 봅시다. 반대측 토론자 교차신문해 주십시오 라고 사회자가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백신 개발은 동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 실험이 인간만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장을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있다. 자, 동물 실험은 인간에 의해 많은 동물이 희생된다는 점, 인간과 동물은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인간을 위한 동물 실험. 요 말을 이제 공격한 거죠. 인간을 위한 동물 실험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교차신문에서는 그게 과연
뭐 오직 인간만을 위한 동물 실험이냐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랬더니 물론 그 경우는 동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 실험은 인간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극소수다 이런 얘기고. 대체 실험이 동물 실험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대체 실험들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 지금 바로 대체가 가능한 단계입니까? 이거는 이제 충분히 할 만한 얘기죠. 왜냐하면 현재는 불가능하니까. 예. 현재는 불가능하면 뭐 어쩔 수 없이 동물 실험 해야겠네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아직 연구 중입니다.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대체 실험 방법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물 실험이 여전히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기는 하지만 대체 실험들이 동물 실험을 빨리 대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실험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이 말은 했지만 사실은 반대 이의 말이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이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네, 빨리 해야죠. 하도록 노력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반대측 제1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앞서 찬성 측은 동물 실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고 동물 실험을 대체할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동물 실험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동물 실험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게 쟁점이 나왔죠. 쟁점 뭐예요? 동물 실험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찬성 측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어딨지? 여기 있다. 비윤리적이다.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이 쟁점이에요. 과연 동물 실험은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찬성과 반대가 이제 싸우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필수 쟁점 중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논증. 동물 실험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물 실험은 엄격한 법적 규제 아래에서 실행됩니다. 미국에서는 1966년부터 동물복지법이 시행되었고 이 법에 따라 수의사들이 정기적으로 실험동물 사육시설의 온도, 음식과 식수 등의 환경을 감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부터 동물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거 제시했죠. 지금 보면 동물복지법 요게 근거가 되겠습니다. 객관적 근거, 객관적 사실. 또 각 동물실험기관 내에 동물실험감독위원회가 있어서 동물실험의 계획서를 심사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동물실험을 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감독위원회 이런 게 근거가 되겠고 그 다음 그러므로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 제재를 받고 있다는 거죠. 제한된 어떤 정해진 틀에 따라 제도에 따라 그 제도에 맞게 충분히 윤리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또한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매우 큽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사람 뭐라 그랬죠? 효과 없다. 그죠? 효과 없어요. 왜냐면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동물 실험의 결과를 믿을 수 없고 이게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게 이제 찬성 측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디지? 이 사람은 이익이 매우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필수 쟁점에 대해서 되었어. 효과와 이익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생명연구협회에서는 지난 100년간 위대한 의학적 발견에 모두 동물 실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근거 협회의 보고가 있었네요. 수많은 당뇨병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슐린은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근거가 되겠죠? 인슐린의 발견. 한 해 35만여 명에 이르던 세계 소아마비 환자 수를 2012년에는 200여 명으로 크게 떨어뜨린 소아마비 백신 역시 동물 실험을 통해 개발한 것입니다. 역시 근거. 침팬지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이 없었다면 B형 간염 백신은 개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두는 동물 실험이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크다. 이익이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동물 실험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장.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동물 실험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 찬성 측에서 언급한 여러 대체 방법으로 인간 생명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찬성 측의 방법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근거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 왜 이걸 근거라고 했을까? 지네 말을 지네가 뒤집네. 이거는 객관적 근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보면 안 되거든요. 예. 객관적인 것만 근거로 봐야 되잖아. 아따 천재 진짜. 아니, 그럴 거면 이유랑 근거를 나누질 말든가. 응? 어디 있어? 있잖아. 근거. 객관적인 사실 정보잖아. 이게 객관적인 사실 정보요? 나 참. 이게 객관적인 사실 증거냐고. 이게 객관성이 없는데 뭐가 있어야지. 자료가 있든가. 인공세포는 인간의 실제 세포를 완벽히 재현하지 못하고, 자, 이게 근거죠. 아니, 근데 이것도, 글쎄요. 실형에 하락되면 조직 배양 조건에서는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모의 실험도 1차적으로 동물 실험을 하여 충분한 사전 정보와 지식을 얻은 뒤에야 가능합니다. 이건 객관적인 정보라고 볼 수가 없는데. 특히 뇌와 같이 복잡한 기관은 가장 성능이 뛰어난 슈퍼컴퓨터를 할지라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 다 주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아? 슈퍼컴퓨터를 할지라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증명해봐. 이거는 지금 근거가 없어요. 네, 좀 말이 좀 안 됩니다. 이거는. 네, 그냥 다 주장이지. 이거는 근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 동물은 사람보다 세대 시간이 짧아 연구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맞죠. 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세대 시간이 짧다는 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한 100년 산다면 동물들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연구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파리를 대상으로 했던 1926년 모건의 유전자 실험은, 자, 이런 게 이제 근거예요. 예? 초파리를 대상으로 했던 1926년 모건의 유전자 실험. 그래서 이건 객관적인 근거지 않습니까? 예. 근거, 사례, 실험을 근거로 제시했죠.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면 210여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언제라도 출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물리칠 수 있는 의약품을 신속하게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물 실험이 아닌 대체 방법으로는 신속한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유죠. 앞에 나왔는데. 이게 이유인데. 죽겠네. 이걸 왜 근거라고 하지?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죽겠다고 하냐면, 이걸 그냥 이유라고 제가 가르치면 되는데 학교에선 이걸 근거라고 가르칠 거예요. 왜냐면 자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땐 이건 근거가 아니거든요. 이 천재 애들이 아까 보셨죠? 객관적 근거,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해야 그게 근거인데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 맞는데 이거는 이 앞의 내용은 요거는 이제 근거가 아닌데. 아무튼 네, 근거. 그리고 네, 그래서 요건 이유입니다. 네, 이유. 앞에 나왔죠? 여기 있어요. 동물 실험만큼 신속한 것은 없다. 요게 이유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이것도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동물 실험은 정확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므로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한 번 더 주장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봅시다. 자, 교차신문. 찬성 측 토론자 교차신문 해주세요. 그랬더니 동물에게는 존엄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동물 실험은 동물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실험을 할 때 되도록 적은 수의 실험 동물을 이용하거나 실험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규정이 동물 실험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 학대를 완전히 예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이제 매우 적절한 질문이죠.
완전히 예방합니까? 네, 그렇진 않다는 거.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실험동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사실 그걸 잘 지킨다면 동물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대 측에서는. 그랬더니 앞서 저희 측 입론에서 제시했듯이 신경안정제로 판매되었던 탈리도마이드는 동물 실험을 거쳤음에도 1만 명 이상의 기형아가 태어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동물 실험이 의약품의 안정성을 정확하게 검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찬성 측에서 이제 공격을 했죠. 그랬더니 반대 측이 탈리도마이드는 당시 동물 실험을 거치긴 했지만 임신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반박이죠, 반박. 만일 그 당시 임신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했더라면 임신부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의 교차신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 측의 이 답변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임신부와 임신부가 아닌 사람을 구별해서 실험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생각을 못했겠죠. 이 연구자들이 임신한 사람한테만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동물과 임신하지 않은 동물을 따로따로 이제 실험을 해보진 않은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발견 못한 거지. 만약에 임신한 동물들,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들에게서 다른 문제가 특별히 생길 줄 알았다면 임신한 동물들을 따로 실험을 해봤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동물 실험 자체가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찬성 측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찬성 측 논증부터 주장 첫 번째,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약간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그거는 조금 다르게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대로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다. 이유는 동물에게 도통 왜 이러는 거야. 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건 이유가 되겠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객관적 사실, 실험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 미국 농무부의 보고를 통해서 실험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사례는 그래프, 이건 우리나라의 경우였죠. 그래프를 통해서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유는 동물 실험에서 검증받은 약이 다수의 사람의 목숨을 잃기도 하기 때문인데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약이 다수의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 사람이 그걸 먹고 죽는다는 거죠. 근거, 탈리도마이드 그리고 관절염 치료제 요거 이제 두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 탐욕과 오만의 동물 실험에서 그 책 내용을 인용해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 동물 실험의 문제를 해결할 대체 방안이 있다. 그러므로 동물 실험을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실험 동물의 막대한 구입비와 유지비를 줄일 수 있고 동물 실험에 안고 있는 윤리적 문제도 피할 수 있어 이게 이거를 체크를 안 해놨네. 동물 실험의 문제 해결할 대체 방안이 뭐가 있었죠? 컴퓨터 모의 실험하고 모의 실험 그 다음에 뭐 인공 피부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소량을 인체에 직접 실험하는 그럼 사람은 안 소중한가? 인체 실험 이런 게 있었죠.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제가 빼먹었네요. 여기 다 넣었네요, 그죠? 인체 내 인공피부 컴퓨터 요겁니다. 자, 요것들을 이제 대체 방법이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다음 보시면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실험동물의 막대한 구입비 유지비 줄일 수 있고 동물 실험에 안고 있는 윤리적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게 크다. 근데 요 파란색은 제가 쓴 거예요. 책엔 없는데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거. 제가 말하는 근거는 객관적 사실이요. 객관적인 정보,
실험이든지 아니면 수치, 그래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지금 천재 그 앞부분에서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죠. 대체 방안이 있다? 뭐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이거 있다 했는데 보시면 실험 동물의 막대한 구입비와 유지비를 줄일 수 있다. 갑자기 이게 구입비가 얼마가 드는데요? 실험 동물의 구입비가 이만큼이고 유지비가 이만큼이니까 이게 이익이 크다. 이렇게 말해야죠. 이렇게 말해야 근거가 있는 거죠. 그쵸? 물론 이제 동물 실험이 안고 있는 윤리적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좀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량 인체 실험 이거는 윤리적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인체 실험 돈 받고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기니피그 되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기니피그 돼야 되겠어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박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좀 빈약합니다. 요 부분. 그 다음 반대 측 교차신문. 자 그랬더니 모든 동물 실험이 인간만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지금 저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인간을 위해서 동물이 고통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닌 경우가 뭐였죠? 뭐가 아닌 경우였죠?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백신 개발. 그쵸. 이런 거 빼보면 안 되는데.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백신 개발은 동물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면 동물도 바이러스에 이제 전염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디 갔어? 반대 예시라고 합시다. 반대 예시로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백신 개발. 그래서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백신 개발을 보면 모든 동물 실험이 인간만을 위한 것은 아니야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체 실험이 지금 바로 가능한가? 이거는 이제 찬성 측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바로 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그리고 모든 동물 실험이 인간만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닌 것도 있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질문 모두 찬성 측에서 제대로 반박을 못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 측은 교차 신문에 성공했네요. 그 다음 보시면 반대 측 논증. 동물 실험은 윤리적 문제가 없다. 자, 이게 주장이고요. 엄격한 법적 규제 및 감독 아래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제가 합쳤어요. 이유가 따로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라는 문장을 따로 여기서 제시하진 않았는데 제가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법적 규제 그리고 감독 아래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이거 미국의 동물복지법, 한국의 동물보호법 그리고 동물실험감독위원회의 존재 요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유와 함께 이 주장을 뒷받치고 있다는 얘기죠. 뒷받침하고 있다는 얘기죠. 뒷받침하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매우 크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의학적 발견에 동물 실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캘리포니아의 생명연구협회 보고, 인슐린 발견, 소아마비, 비형 간염 백신의 발견입니다. 원래 원문에서는 요 이유와 근거가 합쳐져 있어요. 이렇게 의학적 발견에 동물 실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캘리포니아 생명연구협회의 보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제가 살짝 나눠서 이유와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니 좀 화가 나는 게 자꾸 화가 나네요. 아니 천재만 이거를 이유와 근거로 이렇게 쪼개서 제시를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럴 거면 이걸 좀 똑바로 해야죠. 그죠? 똑바로 이유와 근거를 딱딱 나눠서 애들이 안 헷갈리게끔 이게 이유고 이게 근거야 라고 딱딱 해줘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할 거면 뭐하러 이유와 근거를 나눴어. 그냥 근거라고 하지 다른 책처럼. 답답하네요. 네. 아무튼 이유 근거로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장. 동물 실험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 동물 실험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 보시면 근거 1이 대체 방법으로는 생명체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기 어렵다. 이거는 우리가 몰라요. 근거가 없으니까요. 왜?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죠.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모의 백신으로 뭘 한 적이 있었는데 실패했다. 뭐 이런 사례가 있어야지. 그게 근거로 제시가 돼야죠. 그게 근거죠.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근거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일단 쓰긴 썼습니다. 책에 나와 있길래 쓰긴 썼는데 여기 보시면 근거에 대한 객관적 정보나 자료가 제시하지 않았다고 제가 써놨죠. 느낌표까지 딱 써가지고. 아무튼 두 번째 동물의 세대 시간이 인간보다 짧다. 이거는 뭐 이제 다 아는 얘기니까요. 1926년 모건의 유전자 실험. 그러니까 동물의 세대 시간이 인간보다 짧은데 뭐 이건 알겠는데 그래서 1926년 모건의 유전자 실험을 보니까
동물의 태생 시간이 만약에 인간만큼 길었다면 이 실험이 엄청 오래 걸렸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정확하고 신속한 거다. 뭐 정확은 모르겠지만 신속하다라는 면에서는 이제 그걸 증명할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근거 1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지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찬성 측이 교차신문을 합니다. 동물 실험과 관련한 규정이 동물학대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가? 당연히 그럴 수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을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 아예 이 법을 시행하면 안 돼 라고,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이렇게 하라고 이제 법을 정해놨는데 그걸 안 지킬 사람이 있을 테니까 애초에 동물 실험을 하지 말자, 이건 너무 과한 주장이죠. 그 법을 제대로 지키게끔 만들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교차신문에 대해서는 그런 반론을 할 수가 있겠죠. 안 지키는 사람이 문제다. 지키게끔 좀 더 강화해서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반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탈리도마이드의 경우를 보아도 동물 실험이 의약품의 안정성을 검증한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지만 탈리도마이드는 임신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임신부에 대한 효과를 따로 검증하진 않았으므로,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을 써놓은 거예요. 임신부에 대한 효과를 따로 검증하진 않았으므로 그 결과만을 보고 동물 실험이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알려주시는 부분들을 그냥 좀 받아들이셔야 하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게 근거와 이유를 이렇게 나눠야 한다고 저는 어쨌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자, 요걸 외우셔야 돼요. 이제 이게 정리가 다 됐다면 이 내용을 다 외우셔서 시험에 들어가셔야 좀 문제를 풀기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를 그냥 읽어서 풀려고 하면요,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내용을 외우셔서 시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